네, 강프로입니다.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오늘 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제가 26일자 기준에서도 오늘 27일이고요. 26일자 기준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삼성전자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조금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요 날이거든요. 26일 날은 삼성전자가 4%대 반등 나왔고 여기 하이닉스는 2%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 하이닉스가 들어올랐었던 이유는 엔비디아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만 HBM을 납품한다. 근데 엔비디아는 TPU라는 대항마가 생겨서 앞으로 성장성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GPU에 대한 효과를 AI 시대에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있겠죠. 뭐 개인 사용자용으로는 뭐 게임용이나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근데 하이닉스 주가 또는 한미반도체 주가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이닉스 HBM에 대한 효과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GPU 있죠. 그리고 TPU 있죠. 그리고 TPU는 구글에서 만든 건데 구글에서 GPU를 쓰지 않고 TPU를 직접 만든 이유는 단가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GPU가 좋다, TPU가 좋다를 따지기 전에 GPU와 TPU가 동작하는 방식 자체는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GPU가 있고 둘러싸서 HBM이 있습니다. 그리고 TPU가 있고 둘러싸서 HBM이 있습니다. HBM 방식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죠. 특이점이 생겼습니다. 8월 달에 통과를 했는데 하이닉스도 폭등했어요. 삼성전자도 같이 올랐죠. 무슨 얘기냐면 24년도까지는 하이닉스 하락에 대한 이유가 삼성전자가 HBM 퀄 테스트 엔비디아 쪽에 통과를 했을 때 하이닉스에 마진율이 줄 수 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왜 여기서는 같이 올랐죠? 이때 당시에도 과거 영상이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선반영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의 TC 본딩 장비를 납품하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내용들이 다 묶여져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선반영됩니다. 가격대가.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포기하면 됩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 삼성전자 마찬가지 모두 동일해요.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는 거다. 그리고 돌파하는 구간을 확인해서 매수 구간을 잡는 거다. 즉 최저가에 매수할 수 없다. 반대로 최고가에 매도할 수 없다. 이것만 알고 있더라도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실제 내용을 보시면 25년 7월 1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 이후에 요때 구간입니다. 어때요? 188%씩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오죠? 여기 그 이후에 9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구간 계속 잡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강세. 최근에도 매수간 또 잡아요. 근데 지금도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간 또 잡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매도. 그쵸? 떨어지는 거 보고 팔고 반등 확인하는 거 보고 삽니다. 그쵸? 34%. 이때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인다고 하이닉스에 몰빵할 게 아니라 하이닉스와 함께 같이 AI 관련주로 묶여서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였었던 이수 페타시스와 같은 종목군들도 어때요? 매수, 매도한 결과 76%씩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집니다. 뭐 다른 종목군들도 제가 이런 방식의 신고가 구간에서 주도주만 매매를 하는데 이 주도주를 계속 매매하는 이유는 시세가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무언가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다. 엔비디아도 이제 주가 끝이다. 근데 이상하게도 어떻습니까? 나스닥도 반등을 했어요. 지금 나스닥 시가총액 1등이 엔비디아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가고 시가총액 1등이죠.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서 60만 원까지 올라가고 시가총액 2등입니다. 2등이에요. 이 두 종목이 튀기 시작하니까 코스피의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상승, 상승.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급기야 사상 최고가 구간인 4,000포인트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를 했냐, 우리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의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 구간을 잡고 수익 구간을 이렇게 70%씩 냈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수 페타시스를 매매한 이유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을 때 관련돼 있는 AI 관련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군들을 파악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파악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을 때 하이닉스와 함께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사세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올라가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올라가야 되죠. 그럼 엔비디아 관련주는 뭐예요? 하이닉스예요. 그럼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하이닉스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있겠죠. 그게 삼성전자도 될 수 있지만 한미반도체, 이수 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이 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어저께 영상에다가 제가 과거 영상을 가지고 내가 이런 말 했죠? 이것보다 실전에서 내가 이렇게 매매를 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인증하기 좋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시장에서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영상,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이닉스는 키 맞추기가 나올 거다. 그리고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TPU조차도 HBM 빼놓고는 절대 작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구조가 1960년대 폰 노이만 구조라고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구조 자체가 GPU와 동일하기 때문에, 즉 구글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만들었다 차이가 있는 건데,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TPU, 만약에 TPU를 굳이 폄하해서 보자면 TPU는 구글에서 사용하려고 만들었죠. 그리고 TPU를 메타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TPU는 구글에서 만들었고 구글에서는 AI 서비스까지 같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 구글에서 사용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구글 특화되어 있다고요. 법령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근데 왜 자꾸 메타에서도 TPU를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단가를 낮추려고, 단가를. 근데 젠스낙, 즉 엔비디아에서 단가를 쉽게 낮춰줄까요? 가장 잘 아는 쪽이 젠스낙인데, 그쵸? 무슨 얘기냐? 하이닉스는 TPU가 뜨든 GPU가 뜨든 상관이 없다. 근데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을 해서 26일자에는 반등을 삼성전자보다는 못했지만 다시 27일자가 돼서 4%대의 반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면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미국 시장의 움직임도 같이 된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목요일 날은 휴장인데 좀 키워서 보여드리면 여기 그쵸? 엔비디아의 주가가 2.8% 장중 고가 나왔고요. 애프터마켓이 포함된 가격인데 종가 보면 한 2% 정도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하이닉스의 강세가 온 건데, 하이닉스가 강세를 꾸준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내용이 더 필요해요. 그게 뭐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미증시의 반등. 그쵸? 미증시의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 미증시의 반등은 구조상 봤을 때 보세요. 엔비디아가 떨어졌죠. 엔비디아가 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여기 보면 알파벳, 구글입니다. 구글은 올라갔어요. 근데 구글도 알파벳 C가 있고 알파벳 B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가총액 기준에서 엔비디아가 더 높긴 하지만 나스닥을 받치기에는 충분하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보세요. 엔비디아가 떨어집니다. 그럼 나스닥 떨어지겠죠? 알파벳을 포함해서 브로드컴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스닥 반등하겠죠? 두 개가 만나는 거죠. 그러면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완만하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뭐가 발생하죠? 가격적인 이점이 생기죠. 그러면 나스닥의 저가는 이미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미 22평을 돌파했거든.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휴장이고 금요일날은 반장입니다. 반만해요. 연말 소비 시즌에 들어간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무슨 얘기냐? 엔비디아의 주가가 앞으로 꾸준히 하락할 거다. 그러면 그럴수록 알파벳을 포함해서 다른 종목군들이 있죠. 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내리면 내릴수록 정말 최장기간 내린다고 해봤자 1월 중순 정도까지가 한계예요. 그 이후에는 가격대 내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적은 좋을 거거든. 실적 나오면 폭등합니다. 내렸을 때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요. 근데 하이닉스가 62평도 못 지키는 상황이 올까? 예상하지 말고 실제 나온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자꾸 여기 수급 관련된 내용을 들면서 앞으로 엔비디아도 계속 내릴 수 있다. 외국인들 매도한다. HBM은 삼성전자 치고 들어온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던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건 HBM에 대한 시장은 지금 시장에
주도권을 잡고 가고 있고 GPU든 TPU든 그들이 경쟁하는 거고요. AMD에서 만드는 GPU든 그쵸? 요 세 가지 모두 다 HBM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HBM 1등 어디예요? 하이닉스. 치고 올라오는 거 어디예요? 삼성전자. 두 종목 모두 좋잖아요. 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에서 HBM 퀄 테스트 통과했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빠졌습니다. 근데 이 9월달 10월달 움직임 보면 어때요? 같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식시장은 이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뭐 하이닉스가 20억 돌파할 거다, 뭐 수급이 이렇게 변했네요,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근거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관을 잡아도 되지만 약간의 반등 확인이 더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22평 돌파했고 그리고 분봉으로 보더라도 반등 확인이 끝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실제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상황과 함께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반등이 먼저 나온 쪽 위주로 26일 기준에서 실시간 타점 내용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먼저 반등 나왔거든요. 매수건 바로 잡죠. 그리고 쭉 보시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두산에너빌리티의 관련주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쵸? 관련주기 때문에 같이 산 거예요. 제가 하이닉스 매매할 때 한미반도체 같이 매매를 하라고 했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밑에 보시면 11월 달에 강했었던 바이오 쪽, 이 11월 초에는 리가켄 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 했는데 이번엔 셀트리온 쪽으로 들어갔다는 점, 반등이 가장 빨랐거든요. 쭉 밑에 내용 실시간 타점 이후에 내용을 보시면 11월 27일 장 마감하고 나섭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된 내용만 보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보합권 하이닉스 4% 강세. 삼성전자가 보합권인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먼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22평 회복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닉스도 당연히 회복합니다. 그쵸? 당연히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키 맞추기 시작했다. 시장 바닥은 잡혔다. 미증시 마찬가지다. 미증시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 시장 반등했는데 여전히 주도주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시나 주도주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는 매일매일 파악을 합니다. 지금은 반도체, 조선, 원전, 바이오, AI 관련주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하이닉스에 대한 실시간 타점 포함해서 시장에 대한 내용까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내용입니다. 하이닉스 올라갈 때 이수 페타시스도 같이 올라요. 관련돼 있는 종목이죠. 그랬을 때 몇 프로? 76%. 근데 언제예요? 확인, 가격 확인.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 11월 달에 매도한 결과 54%. 이 당시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관 잡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4%. 그리고 AI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AI 에너지죠?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쭉 보시면 188%. 이렇게 터집니다. 이런 실시간 타점에 대한 모든 내용들 다 신고가에 들어가죠.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하이닉스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은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랐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런 조정 구간을 줍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로보티즈. 제가 하이닉스를 보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신고가 종목이다. 그리고 AI의 핵심이다. 그리고 HBM이다. 가장 먼저는 뭐예요? 신고가입니다. 가격입니다. HBM 때문에 신고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가를 먼저 가는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가격을 먼저 보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은 결과 100%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 똑같은 로봇주, 제가 관련주도 같이 하라 그랬죠. 로보스타 내용 봤을 때 어때요?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 57%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SK 하이닉스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